거지년이 감히 우리 집안 피를 더럽혀? 차가운 물이 얼굴에 끼얹어지는 순간 28살 설아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벌 2세와 사랑에 빠진 죄, 고아원 출신이라는 죄, 가난하다는 죄. 시어머니는 5천만 원을 던지며 낙태를 강요했고 사랑하는 남자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고아원 출신 설아는 대한강철 구내식당에서 일하다 재벌 2세 성우를 만났습니다. 분홍 손수건으로 그의 피를 닦아준 그날부터 운명적 사랑이 시작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혹했습니다. 중졸학력, 고아 출신, 가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하지만 27년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키운 딸이 바로 그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인이었던 겁니다. 순대 리어카를 끌며 홀로 딸을 키운 여자. 분홍 손수건 하나에 모든 걸 걸었던 여자. 그리고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어버린 여자.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사랑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지년이라 모욕당하며 쫓겨났지만 27년 후 재벌가를 뒤집어 놓은 한 여인의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인생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85년 7월 15일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대한강철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째. 내 이름은 성설아, 28살. 고아원에서 자란 나에겐 이 일자리가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중 갑자기 공장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폭발음이었어요. 주방 아줌마들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또 사고 났나 봐. 나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용광로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죠. 김경비가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 빨리. 도련님이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잖아. 정말 큰일이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15분은 걸릴 거였어요. 피는 계속 흐르고 남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분홍 손수건을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망설임 없이 그의 이마에 대고 꾹 눌렀습니다. 그가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봤습니다. 누구? 가만히 계세요. 곧 나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위험해. 비켜. 아니에요. 지혈 안 하면 큰일 나요. 나는 손수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분홍색 천이 피로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덮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31살의 이성우. 대한강철 생산부 과장. 나중에야 알게 된 그의 신분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설아. 성설아예요. 손수건 돌려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가지세요. 구급차가 떠나고 나는 피로 젖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가슴이 아프게 저렸어요. 김경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도련님, 회장님 외아들인데 큰일 날 뻔했네. 회장님 아들?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점심시간. 구내식당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요. 그는 내게 곧장 다가왔어요.
이거 빨아왔어요. 깨끗하게 세탁된 분홍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가 손수건을 받으려 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또 올 핑계가 되잖아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순이 아줌마가 옆에서 쿡쿡 찔렀어요. 야, 설아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재벌 도련님이야. 꿈도 꾸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신분 따위 상관없다는 듯이 맑고 투명했죠. 내일도 올게요. 여기 밥이 맛있네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맛있으신 거 아니에요? 철수 아저씨가 놀렸어요. 그가 붉어진 얼굴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나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홍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피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시작됐죠. 아무도 몰랐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지는. 1986년 4월 8일 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 동안 성우는 매일같이 구내식당을 찾았어요. 처음엔 점심만 먹더니 이제는 저녁까지 먹고 가곤 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도시락을 들고 왔거든요. 설아 씨,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이 아줌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설아야. 일하는 시간에 어디 가려고. 점심시간이잖아요, 아줌마. 내가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벌 도련님이랑 놀아나면 끝이 뭐가 좋겠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순이 아줌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성우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설아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공장 뒤편 벚꽃 나무 아래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성우가 준비한 김밥을 꺼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김경비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맛은 보장 못해요. 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소금을 깜빡한 건지 싱거웠어요. 하지만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성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분홍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설아 씨, 저는요.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평생 이 손수건의 주인과 함께하고 싶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고백인가요? 프로포즈인가요? 성우 씨, 우리는 너무 달라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당신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손수건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손수건에 우리 이름을 수놓을게요. 하트도 그리고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약속이에요? 그의 눈이 촉촉했어요. 약속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공장 정문에 검은 리무진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경비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왜? 멀리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여사였어요. 모피 코트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녀가 우리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우가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죠. 최 여사가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당장 조사해. 네, 사모님. 성우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지난해 집안에서 선자리 잡았다더라. 다음 주에 만나. 최 여사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전 관심 없어요. 뭐라고? 최 여사가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너 때문이구나. 넌 누구니? 내가 일어서려는데 성우가 막았습니다. 그냥 제 친구예요. 친구? 손잡는 게 친구야? 최 여사가 비웃었어요. 얼굴 보니 알겠네. 돈 냄새 맡고 달라붙은 거지 뭐야. 어머니. 성우가 소리쳤어요. 철수 아저씨가 물건 배달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최 여사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내일까지 신상 다 파악해. 집안, 학력, 재산, 모든 것. 그녀가 돌아서며 성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리무진이 떠난 후 성우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괜찮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아, 너 큰일 났어.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재벌가 며느리 될 여자들 다 쫓아냈다고. 내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손수건에 정성껏 술을 놓았어요. 하트를 그리고 성우 그리고 설아라고 새겼죠. 실이 엉키고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사랑에는 신분이 없다는 그 약속. 1986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최 여사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대저택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죠.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트럭을 몰아주었어요. 설아야, 괜찮겠어? 저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야. 철수 아저씨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떳떳하니까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강남의 대저택 앞. 대문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내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카디건에 빛바랜 치마. 초라했죠? 들어가세요. 응접실에서 기다리십니다. 경비원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유명 화가의 그림들.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자 최 여사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5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컵 하나. 앉아.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앉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성설아? 네, 맞습니다. 나이는 29이에요. 부모는 고아입니다.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고아. 학력은 중졸입니다. 중졸 고아가 감히 우리 아들을?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성우 씨를 진심으로. 진심? 최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거지년이 무슨 진심을 알아. 돈이 목적이잖아. 거지년.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 네가 사랑을 알아? 최 여사가 돈 가방을 밀었어요. 5천만 원이야. 너 같은 거지년한테는 평생 못 만질 돈이지. 가져가고 영원히 사라져. 싫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최 여사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네 수준이야, 거지년아. 물벼락 맞는 게 네 신분에 어울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분홍 손수건을 꺼냈어요.
성우와 설아, 우리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더러운 걸레는 뭐야? 우리 아들이 준 거야? 최 여사가 손수건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나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성우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젖은 얼굴을 보고 경악했어요. 너 때문에 이 거지년을 불렀어. 돈 주고 보내려는데 안 가겠대. 설아 씨는 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가 일어섰어요. 그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 재산도 포기해. 좋아요. 다 포기할게요. 성우가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피했습니다. 성우 씨, 그러지 마세요. 설아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린 너무 달라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 갈게요. 나는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최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잘 생각했어, 거지년아.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마. 오면 네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거야. 철수 아저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젖은 얼굴을 보고 분노했죠. 그 나쁜 년이 뭔 짓을 한 거야. 그냥 가요, 아저씨. 나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은 물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 사랑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성우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순이 아줌마가 와서 위로했어요. 설아야, 잘한 거야. 저런 집안이랑 엮이면 평생 고생이야.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죄로 거지년이라 불린 날. 그게 우리 사랑의 전환점이었죠. 1986년 6월 25일 병원 화장실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했어요.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3개월. 최 여사를 만나고 성우와 헤어진 지 2달 반이 지났는데 뱃속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순이 아줌마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죠. 순이 아줌마가 내 손을 잡았어요. 40년 산파 경력의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너, 설마.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줌마, 어떡해요? 그 재벌 도련님 아이야? 순이 아줌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아줌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당장 그 남자한테 알려야지. 철수 아저씨가 대한강철로 나를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정문 경비가 막았어요. 성우 과장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성 과장님은 지난주에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경비원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미국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6개월 연수입니다.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김경비가 나를 알아보고 따로 불렀어요. 설아 양, 도련님은 어머님이 강제로 보내신 거야. 연락처도 차단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김경비의 눈에 연민이 가득했죠. 사흘 후 시장에 검은 리무진이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였어요. 경호원 넷이 시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모두 비켜. 그 거지년이랑 할 얘기가 있어.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시장을 울렸어요. 순이 아줌마가 나서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최 여사가 내 앞에 섰어요. 배가 불렀네. 우리 아들 아이야? 네.
내가 작게 대답했어요. 한심한 년. 최 여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1억이 든 봉투였어요. 이 돈 받고 아이 지워.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싫어요. 이 아이는 제 생명이에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가 비웃었어요. 생명? 거지년이 무슨 생명을 알아? 그 씨앗 남기면 너도 애도 다 죽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최 여사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순이 아줌마의 가게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깨지고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울부짖었어요. 철수 아저씨가 달려와 말렸지만 경호원에게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맞지? 이게 시작이야. 내가 그 아이 안 지우면 이 시장 사람들 다 망가뜨릴 거야. 최 여사의 눈빛이 독사 같았어요. 순이 아줌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설아야,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떠날게요.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최 여사가 돈봉투를 내 앞에 던졌어요. 일주일 줄게. 병원 가서 처리하고 증명서 가져와. 안 그러면 이 시장은 끝이야. 최 여사가 떠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빗속을 걸었어요. 분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순이 아줌마가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그 악독한 여자가 진짜 시장을 망가뜨릴 거야. 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지키고 싶은 거지? 철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성우 씨와 제 사랑의 증거예요. 일주일 후 최 여사에게 거짓 병원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순이 아줌마의 조카가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서울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분홍 손수건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의 전부였으니까요. 1987년 3월 21일 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단칸방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갑작스런 진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양수가 터졌습니다. 순이 아줌마가 허둥지둥 뜨거운 물을 끓이고 철수 아저씨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죠. 설아야, 힘내. 곧 끝날 거야. 순이 아줌마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통은 12시간이나 계속됐어요. 그 시각 서울 특급 호텔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경비가 전해준 이야기였죠. 성우는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대요. 최 여사가 거짓말로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결혼식장으로 끌려갔죠. 싫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성우가 최 여사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대요. 그 거지년이 애 지우고 사라졌어. 이제 포기해. 뭐라고요? 설아 씨가 아이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그래. 1억 받고 깨끗이 정리했어. 넌 이제 진아와 결혼하는 거야. 안 하면 대한강철 경영권도 포기해. 김경비의 전언에 따르면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새벽 3시 17분. 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예쁜 딸이야. 순이 아줌마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하지만 눈매는 성우를 빼닮았습니다. 나는 아기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은별아. 내 이름은 은별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은별이야?
철수 아저씨가 물었어요. 은은하게 빛나는 별처럼. 조용히 강하게 살라고요. 같은 시각 결혼식장. 500명의 하객이 모였대요. 성우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고 정진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이제 신랑 신부의 입맞춤이 있겠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대요. 하지만 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분홍 손수건을 꽉 쥔 채로요. 정진아가 먼저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고 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김경비가 나중에 말했어요. 도련님이 그날 한마디도 안 했대.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 나는 은별을 품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새벽이었어요. 은별아, 아빠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속삭이듯 말했죠. 순이 아줌마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설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키워야죠. 혼자서라도. 돈은? 생활비는? 나는 분홍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지만 수놓은 글씨는 선명했어요. 일할 거예요. 뭐든지 해서 은별이를 키울 거예요. 철수 아저씨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성우 도련님이 몰래 보낸 거야. 싫어요. 안 받을 거예요. 설아야, 이건 양육비야. 은별이를 위한 거야.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갚을게. 성우의 글씨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김경비가 가끔 찾아왔어요. 도련님이 매일 묻는데 설아 씨와 아이가 잘 있냐고. 알려주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유부남이잖아요. 정진아 씨 남편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사랑도 약속도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은별이라는 새 생명이 시작됐죠. 이제 나는 엄마였습니다. 거지년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순이 아줌마가 은별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복덩이야. 분명 잘 클 거야. 네, 그럴 거예요.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죠. 성우는 재벌가 사위가 됐고 나는 미혼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은별이는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2010년 12월 15일 23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나는 오늘도 일어나 순대를 삶기 시작했어요. 은별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죠. 23살이 된 딸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은별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순대 많이 팔아야지. 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래시장 한 구석, 내 리어카는 20년째 같은 자리였어요. 처음엔 행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골도 많이 생겼죠. 철수 아저씨가 막걸리병을 들고 왔습니다. 설아야, 은별이 졸업 축하해. 이거 한 잔해. 아침부터 무슨 술이에요, 아저씨. 하지만 받아들었어요. 순이 아줌마가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은별이가 대학까지 나왔네. 설아, 너 정말 대단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은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사람들이었죠. 김경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순대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설아 씨, 은별이 졸업 축하드려요. 김경비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봉투 안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죠. 못 받아요. 이건 너무...
성우 회장님이 정진아 씨와 별거 중이래요. 김경비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순대만 썰었습니다. 듣지 못한 척했죠. 회장님이 아이가 없어요. 정진아 씨가 낳기를 거부했대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김경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손님이 뜸한 오후 나는 낡은 분홍 손수건을 꺼냈어요. 23년 세월에 색이 바랬지만 수놓은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은별이 다가왔어요. 엄마, 그거 뭐예요? 맨날 보는 거. 오래된 추억이야. 아빠 거예요? 은별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그런 눈빛을 보였죠. 그리움이 담긴. 엄마, 이제 제가 돈 벌게요. 대기업 취직할 거예요. 은별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딸.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한강철 소식이 나왔어요. 성우가 회장이 됐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64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어요. 은별이 화면을 봤습니다. 저 사람 왠지 익숙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황급히 채널을 돌렸어요. 철수 아저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은별아,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혼자서 널 키웠어. 알아요, 아저씨.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순이 아줌마가 끼어들었어요. 야, 은별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야지. 시집은 무슨, 엄마랑 평생 살 거예요. 은별이 내 팔을 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비싼 양복, 고급 시계. 분명 이 시장 사람은 아니었죠. 순대국 하나 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성우였습니다. 23년 만에 재회였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설아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어요. 성우가 은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신과 똑같은 눈매를 가진 딸을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은별이에요. 은별이 인사했어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가 돌아서려 했어요. 기다려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울어요? 나는 분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이야. 2011년 3월 7일 그날의 만남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를 다시 본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은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했죠. 오늘은 김경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달리 급한 표정이었어요. 설아 씨, 큰일 났어요. 김경비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진아 씨가 건달 강색이랑 놀아나고 있어요. 3년째래요. 나는 순대를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강색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성우 회장님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대요. 회사 때문에, 최 여사 때문에. 김경비의 목소리에 연민이 가득했죠.
철수 아저씨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그 강색이라는 놈, 시장 재개발로 돈 많이 번 놈 아니야? 악독하기로 소문난. 순이 아줌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놈 때문에 옆 시장 상인들이 다 쫓겨났어. 김경비가 계속 말했어요. 어제 회장님이 집에 갔는데 정진아 씨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대요.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그만하세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 왜 제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성우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니. 김경비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보낸 거예요. 은별이 취업 축하금이래요. 안 받아요. 돌려드리세요. 회장님이 매일 금고에서 분홍 손수건을 꺼내본대요. 김경비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그게 회장님의 유일한 위안이래요. 그때 은별이 뛰어왔어요. 엄마, 대한강철 격리부 최종 합격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경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한강철이요. 격리부 신입사원으로 합격했어요. 은별이 기뻐서 뛰었습니다. 철수 아저씨와 순이 아줌마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대한강철 회장이 누구인지. 안 돼. 거기는 안 돼. 내가 소리쳤어요. 은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대기업인데. 그냥. 안 돼. 다른 곳 알아봐. 엄마, 이상해요. 왜 그러세요? 은별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김경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건 운명인지도 몰라요. 무슨 운명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나는 은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대한강철이 곧 망할 거라고,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하지만 은별은 듣지 않았죠. 엄마, 정갈 거예요. 제 실력으로 붙은 건데. 다음 날 정진아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에 비싼 가방. 강세기와 함께였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집이야? 정진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강세기가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이딴 더러운 곳에서 장사하면 돈이 되나? 순이 아줌마가 나서려 했지만 내가 막았어요. 정진아를 가만히 봤습니다. 성우의 아내.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순대국 드시겠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정진아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본 건 아닐까? 처음 뵙는데요. 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세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빨리 싸서 줘. 우리 바빠. 정진아가 강세기의 팔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냥 가자. 여기 너무 더러워. 그들이 떠난 후 철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성우 회장 부인이야? 네. 불쌍한 사람이네. 돈은 많아도 사랑은 없구나. 순이 아줌마의 한숨이 길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대한강철 비리 의혹이 나왔습니다. 강세기와 연관됐다는 내용이었죠. 성우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별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저분이 우리 회장님이에요. 왠지 슬퍼 보여요. 그래. 나는 분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경비가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님이 은별 씨 입사를 모릅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운명은 그렇게 잔인한 거니까요. 2012년 4월 20일 은별이 대한강철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도 김경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설아 씨, 이걸 봐야 해요. 김경비가 주위를 살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서였어요. 우리 시장이 대상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업자 명단을 보니 강세기의 이름이 선명했죠.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진아 씨가 추천한 사업이래요. 강세기랑 짜고 시장을 밀어버릴 계획이에요. 철수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설아야, 큰일 났어. 강세기 패거리가 상인들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있어. 순이 아줌마도 울상이 되어 나타났어요. 자릿세 2배로 올리겠대. 안 내면 쫓아내겠다고. 김경비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회장실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성우 회장님이 서류 보시고 폭발하셨대요. 성우 씨가요? 네. 정진아 씨한테 소리치셨대요. 이게 뭐냐고, 왜 강세기 같은 건달이랑 일하냐고. 그때 은별이 전화했어요. 엄마, 회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요. 회장님이 누구한테 화내시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성우가 우리 시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가요? 김경비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재개발 전면 백지화 지시했대요. 강세기가 찾아와서 난리쳤지만 쫓아냈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설아 씨 때문이죠. 은별 씨 때문이고요. 김경비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세기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부하들을 데리고 왔죠. 순대집 아줌마. 강세기가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너 때문이지? 재개발 취소된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황했어요. 대한강철 회장이 널 아는 것 같던데? 무슨 사이야? 강세기의 눈빛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나섰어요. 무슨 소리야? 설아는 평생 여기서 장사만 했어. 강세기가 철수 아저씨를 밀쳤습니다. 닥쳐. 내가 조사 다 했어. 성우, 그놈이 여기 자주 왔다며? 순이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한 번 순대 먹으러 온 게 전부야. 헛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럼 왜 재개발을 막아? 수십억 날아갔다고. 강세기가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정진아가 나타났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채였죠. 자기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정진아가 강세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정진아를 똑바로 봤어요. 성우의 아내.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였죠. 당신이 정진아 씨죠? 내가 물었습니다. 정진아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래, 맞아. 왜? 무슨 할 말 있어? 남편분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진아가 비웃었어요. 남편? 그 바보가 뭘 알겠어? 회사 일만 하는 돈 버는 기계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닥쳐. 내가 뭔데 참견이야. 정진아가 소리쳤어요. 너 혹시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세기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성우가 널 위해 수십억 사업을 날렸다고. 김경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불법 사업이라서 취소한 겁니다. 너는 또 누구야? 강세기가 김경비를 노려봤어요. 대한강철 보안팀장입니다. 지금 당신들 행동 다 녹화되고 있어요. 김경비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자, 자기야. 여기 더러워서 못 있겠어.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철수 아저씨가 물을 건넸어요. 설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김경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 시장도 설아 씨도. 그날 밤 은별이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회장님이 이상했어요. 계속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보시던데 분홍색 청 같았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홍 손수건.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나도 낡은 손수건을 꺼내봤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2012년 11월 8일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강세기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어요. 시장은 평온을 되찾았고 은별도 회사 생활에 적응했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강철 이성우 회장이 시장 재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성우가 비리라니요? 우리를 위해 재개발을 막은 게 비리로 몰린 건가요? 철수 아저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설아야, 뉴스 봤어? 성우 회장이 큰일 났대. 순이 아줌마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어요. 강색이 그놈이 뒤에서 조작한 거 아닐까? 김경비가 전화했습니다. 설아 씨, 회장님이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혼자서요. 뭐라고요? 왜 여기로? 모르겠어요. 그냥 가신대요. 30분 후 검은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성우가 내렸어요. 25년 만에 두 번째 만남이었죠. 지난번엔 잠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가 리어카로 곧장 걸어왔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순대국 하나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국을 담으며 물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 그거요?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이에요. 강세기가 꾸민 일이죠. 왜 해명 안 하세요? 할 수 없어요. 정진아가, 내 아내가 연루됐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아저씨와 순이 아줌마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죠. 성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은별이 잘 지내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대한강철 격리부 신입사원 명단에 있더군요. 성은별, 25살, 어머니 성설아. 그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 내 딸이죠?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숨을 죽였죠.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정확히 맞아요. 25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에 태어났잖아요. 성우가 소리쳤어요. 순이 아줌마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설아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성우가 무너져 내렸어요. 최 여사가, 우리 어머니가 다 망쳤어요. 그때 은별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성우와 은별의 눈이 마주쳤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은별이 인사했어요.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왜 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순대가 너무 맛있어서. 성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경비가 갑자기 뛰어왔어요. 회장님, 검찰이 회사로 왔어요. 빨리 가셔야 해요.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모든 걸 다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내가 돌아섰습니다. 성우가 은별을 한 번 더 봤어요. 딸을 처음 제대로 본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은별 씨,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김경비를 찾아요. 도와줄 거예요. 네. 왜 저를? 은별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설아 씨, 분홍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차가 떠난 후 은별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예요? 왜 날 알고 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철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야, 설아야. 아직은 안 돼요. 그날 밤 뉴스에 성우가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전 무죄입니다. 하지만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은별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저렇게 슬퍼 보일까?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 같아. 나는 분홍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도 모든 걸 잃었고 나도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은별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2013년 6월 4일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개월이 지났어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회사 이미지는 많이 실추됐죠. 오늘 은별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데? 회장님 부인이 회사에 자주 와요. 그런데 건달 같은 남자랑 같이 와요. 은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색이었죠.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했어? 격리부 서류를 보여달래요. 특히 제 인사 파일을. 은별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철수 아저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설아야, 강세기가 사람들 시켜서 너랑 은별이 신상 조사하고 있대. 순이 아줌마도 걱정스런 얼굴이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아. 은별이가 성우 회장 숨겨둔 딸이라고.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경비가 전화했어요. 설아 씨, 큰일 났어요. 강세기가 은별 씨 출생 증명서를 손에 넣었대요. 출생 증명서. 아버지란이 비어있는 서류였죠. 하지만 날짜가 문제였어요. 성우와 헤어진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으니까요. 다음 날 은별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제가 회장님 숨겨둔 딸이래요. 그런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은별이 나를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이 절 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해요. 마치 아빠가 딸을 보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 눈치챈 걸까요? 그날 오후 정진아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당신이 성설아? 정진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맞아요. 은별이가 내 딸이지? 나이가 25이라며? 정진아가 비웃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남편이랑 헤어진 때랑 딱 맞아떨어지네. 9개월 후에 태어났잖아. 정진아가 소리쳤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철수 아저씨와 순이 아줌마가 다가왔죠.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예요? 내가 물었어요. 증거? 얼굴이 증거야. 은별이가 우리 남편이랑 판박이잖아. 정진아의 눈이 불타올랐어요. 그때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진아야, 그만해. 성우가 정진아의 팔을 잡았어요. 정진아가 성우를 뿌리쳤습니다. 당신 이 거지년이랑 애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애를 안 만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성우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은별이가 당신 딸이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뭘. 정진아가 울부짖었어요. 순간 은별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고 했죠. 무슨 일이에요? 은별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진아가 은별을 가리켰습니다. 너야. 내가 우리 남편 숨겨둔 딸이지? 뭐라고요? 은별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성우가 은별 앞을 막았습니다. 진아야, 애한테는 그러지 마. 애? 지금 애라고 했어? 남의 딸한테 왜 그렇게 감싸? 정진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김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부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너도 다 알고 있었지? 모두가 날 속였어. 정진아가 오열했어요. 은별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회장님 딸이라니?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성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은별 씨는 내 딸이 아니야. 그저 회사 직원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정진아가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강세기가 다 조사했어. 병원 기록도 있고 날짜도 맞아. 강세기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맞아. 다 확인했어. 은별이는 성우 회장 딸이야. 은별이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사실이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철수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진실이 뭐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순이 아줌마도 소리쳤어요. 설아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성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해. 은별이 뒷걸음질 쳤어요. 싫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나는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빼앗을 거야. 회사도 재산도 모든 걸. 2013년 12월 20일 겨울 추위가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은별이 사라진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도 오지 않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강세기 일당이 또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폭력적이었죠. 순대집. 강세기가 리어카를 발로 찼어요. 오늘로 끝이야. 다 부숴버려. 부하들이 리어카를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고 그릇들이 깨졌어요. 20년간 일궈온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철수 아저씨가 막으려 했지만 부하들에게 맞았어요.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왜긴 왜야? 성우, 그놈이 우리 사업 다 망쳤잖아. 강세기가 소리쳤습니다. 순이 아줌마도 울면서 말렸어요. 설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닥쳐. 인연이 성우랑 짜고 날 망하게 했어. 강세기가 순이 아줌마를 밀쳤습니다. 그때 김경비가 달려왔어요.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강세기는 비웃었죠. 경찰? 내가 경찰 무서워할 것 같아? 리어카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불까지 질렀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죠.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은별아, 엄마가 미안해. 나는 불타는 리어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우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설아 씨, 그가 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은별이가 사라졌어요. 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세기가 성우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 회장님 오셨네? 딸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다며? 닥쳐. 성우가 소리쳤어요. 왜? 진실이잖아. 내 숨겨둔 딸이 충격받고 도망갔잖아. 강세기의 조롱이 계속됐죠. 경찰이 도착했지만 강세기는 여유만만했어요. 난 그냥 빚 받으러 온 거야. 이 여자가 내게 돈 빌렸거든. 거짓말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철수 아저씨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설아야, 이제 어떡할 거야?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모르겠어요. 은별이만 돌아오면. 나는 힘없이 대답했죠. 순이 아줌마가 말했어요. 은별이 소식 들은 사람이 있대. 부산에서 봤다고. 부산이요? 내 가슴이 뛰었어요. 김경비가 전화했습니다. 설아 씨, 회장님이 은별 씨 찾으려고 사람들 다 풀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은별이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설아 씨,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이요?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별이를 꼭 찾을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할게요. 성우의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그때 정진아가 나타났어요. 진실? 무슨 진실? 내가 거진현이랑 바람핀 거?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성우가 소리쳤어요. 정진아가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날 속이고 살았어? 25년 동안? 너도 강색이랑 놀아났잖아. 성우가 반박했어요. 그건 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야. 넌 항상 그 분홍 손수건만 봤잖아. 정진아의 절규였죠. 나는 분홍 손수건을 꺼냈어요. 27년 된 낡은 천. 하지만 우리의 약속이 담긴 증거였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진아가 손수건을 빼앗으려 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어요. 엄마. 은별이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은별아. 나는 달려가 딸을 안았어요. 은별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도망쳐서 미안해요. 성우도 다가왔지만 은별은 피했어요. 오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리어카도 생계도 딸의 신뢰도. 하지만 은별이 돌아왔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은별이 돌아온 지 닷새가 지났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은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은별아, 정신 차려. 내가 소리쳤지만 은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달렸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희귀혈액형이네요. RH-예요.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을 구하기 어려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이 아줌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설아야. 철수 아저씨가 김경비에게 전화했어요. 은별이가 쓰러졌대. 희귀혈액이라 수혈이 필요해. 30분 후 성우가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로 최 여사도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제가 RH-입니다. 제 피를 뽑으세요. 성우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성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진아가 소리쳤어요.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내 딸이라고.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니? 은별이가 내 딸이니?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 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은별이는 성우 씨 딸이에요. 순이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고 철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친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혈 전에 필요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정진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5년 동안 날 속였어. 강세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성우는 바람둥이야. 닥쳐. 성우가 소리쳤어요. 난 설아 씨만 사랑했어. 정진아와의 결혼은 강요된 거였어. 최 여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내 욕심 때문에.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혈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안정을 찾았어요. 성우가 수혈실에서 나왔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설아 씨, 미안해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됐어요. 은별이만 건강하면. 나도 울었습니다. 김경비가 말했어요. 은별 씨가 깨어났대요. 우리는 병실로 달려갔어요. 은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별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성우를 봤죠. 당신이 정말 제 아빠예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별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은별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왜 엄마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죠. 정진아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혼이야. 모든 걸 가져갈 거야. 최 여사가 정진아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은별이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다들 나가주세요. 엄마랑만 있고 싶어요. 모두가 나간 후 은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아빠가 생겼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죠. 분홍 손수건을 꺼내봤어요. 25년 전 약속.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2014년 1월 3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은별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앞에 나서서 말했어요. 설아야, 우리가 돈을 모았어. 새 리어카 사줄게. 순이 아줌마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요. 여러분도 어려운데. 그때 성우가 나타났어요.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있었죠. 강세기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강세기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새끼들, 날 누가 시켰는지 알아? 강세기가 소리쳤어요. 정진아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시켰어. 그래서 뭐? 경찰이 정진아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내가 다 증언할게요. 며느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진아가 최 여사를 노려봤어요.
어머님이 절 팔아요? 며느리를?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범죄자일 뿐이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은별이 내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해요. 다시 성우가 다가왔어요. 설아 씨, 제가 새 가게를 마련했어요. 거기서 장사하세요. 싫어요. 당신 도움 안 받아요. 내가 거절했어요. 엄마 받아요. 은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가족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경비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이 은별 씨를 공식 상속인으로 등록하셨어요. 뭐라고요? 나와 은별이 동시에 놀랐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정진아가 경찰차에 타면서 소리쳤어요. 다 가져가. 하지만 넌 행복하지 못할 거야. 강세기도 저주를 퍼부었죠. 두고 봐. 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철수 아저씨가 새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자, 설아야. 새 출발이야. 순이 아줌마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설안의 순대 새 단장 개업.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별이 내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져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은별이 성우를 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보세요. 최 여사가 내게 다가왔어요. 설아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지난 일이에요. 내가 대답했어요. 최 여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별이를 내 손녀로 인정할게요. 공식적으로. 그날 오후 새 리어카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죠. 설아 씨, 축하해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했습니다. 은별이 순대를 썰며 웃었어요. 엄마,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성우도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죠. 이거 어떻게 써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어요. 이렇게요. 내가 손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손이 닿는 순간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김경비가 손님으로 왔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분홍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했죠. 은별아, 이걸 너한테 줄게. 내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야. 그리고 이제는 용서의 증거이기도 해. 은별이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은별이를 잘 키워줘서.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할 시간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2월 15일 법정이었습니다. 강세기와 정진아의 재판이 열렸어요. 증인석에 앉아있던 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세기가 리어카에 불을 지른 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은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은별이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간 내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설아 씨, 성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은별이 울부짖었죠. 정진아가 피고인석에서 비웃었어요. 연기하는 거야. 재판 피하려고. 닥치세요. 판사가 정진아를 제지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병원 응급실. 내가 깨어났을 때 은별이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들어요? 너, 누구야? 내가 은별을 모르는 눈으로 봤습니다. 은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울었어요. 엄마, 나 은별이야. 딸이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입니다. 검사 결과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스트레스성 외상후 기억장애예요. 성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탓이에요. 다 제가 못나서. 철수 아저씨와 순이 아줌마가 달려왔어요. 설아야, 우리 설아. 누구세요? 내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경비가 최 여사를 휠체어에 태우고 왔습니다. 최 여사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설아를 이렇게 만들었어. 다시 법정. 내가 없는 사이 재판은 계속됐어요. 최 여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제가 모든 걸 봤습니다. 며느리 정진아가 강세기에게 지시했어요. 설아 씨 리어카를 불태우라고. 정진아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팔아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범죄자야. 최 여사가 단호했죠. 강세기도 발악했습니다. 증인이 쓰러져서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재판이야.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증거는 충분합니다. 판결. 강세기 징역 7년, 정진아 징역 3년. 정진아가 끌려가며 저주했어요. 성우, 저침에 걸린 여자랑 평생 불행하게 살아. 병실로 돌아온 나는 분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가 은별에게 물었어요. 엄마 거예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은별이 울먹였죠. 성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씨, 이 손수건은 우리 약속이었어요. 우리요?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손을 뺐어요. 그때 잠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성우 씨? 하지만 다시 흐릿해졌어요. 의사가 말했듯 기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새각의 열쇠를 건넸어요. 설아야, 너 기억 못해도 우리가 도울게. 순이 아줌마도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잖아. 우리가 다 기억해 줄게. 김경비가 약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법정에서 쓰러졌다. 머리가 텅 빈 것 같다. 은별이라는 아가씨가 딸이라고 한다. 성우라는 남자가 날 사랑한다고 한다. 분홍 손수건이 있다. 소중한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따뜻하다. 가족인가 보다. 은별이 내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제가 매일 기억 도와드릴게요. 성우도 말했습니다. 평생 곁에 있을게요. 이제야 찾은 가족인데. 기억은 흐릿해도 이 온기는 진짜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014년 4월 8일 봄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달. 오늘도 나는 낯선 방에서 깨어났어요. 손에 무언가 부드러운 천이 쥐어져 있었죠. 분홍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이 젖어 있었는데 비가 아니라 내 눈물이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의 남자였죠. 그가 잠꼬대를 했어요. 설아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설아, 그게 내 이름이었나요?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무언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바랜 하트 모양과 글씨들.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듯 기억이 떠올랐어요.
1985년 여름 공장 사고. 피 흘리는 남자. 내가 건넨 분홍 손수건. 성우 씨. 내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설아 씨? 날 알아보세요? 성우 씨. 맞죠? 우리 사랑했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벚꽃 아랫속 약속, 최 여사의 모욕, 은별의 탄생, 25년의 기다림.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은별이, 우리 딸 은별이는? 내가 급히 물었어요. 문이 열리고 은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은별아, 내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를 잊어버려서. 은별이 울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기억하잖아요. 철수 아저씨와 순이 아줌마도 들어왔습니다. 설아야, 정신 들었구나. 김경비도 웃으며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거예요. 최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설아 씨, 아니,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해요. 너희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방해해서. 내가 최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성우가 낡은 분홍 손수건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분홍 손수건이 우릴 다시 이어줬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나는 손수건을 어루만졌어요. 맞아요. 우린 헤어져도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진찰을 했습니다. 놀랍네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진짜 사랑은 병도 고치는 거예요. 순이 아줌마가 덧붙였어요. 그래.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야. 몸이 떨어져도 변치 않고 마음은 언제나 하나인 거지. 내가 퇴원을 한 며칠이 지나서 식당 개업하는 그날 오후, 우리는 이사한 가게에서 개업식을 했습니다. 설안의 순대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성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순대를 썰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해 보였죠. 이제 매일 여기서 일할 거예요. 설아 씨 곁에서. 성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회장님이?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은 무슨? 이제 그냥 설아 씨 남편이에요. 그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별이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빠가 직접 썬 순대예요. 아빠. 은별이 처음으로 성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철수 아저씨가 축배를 들었어요. 설아와 성우, 그리고 은별이 가족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녁 무렵 나와 성우는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벚꽃이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설아 씨,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영원히 함께. 성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네. 이제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죠. 제가 고이 간직해온 오래된 낡은 분홍 손수건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성우가 속삭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병마가 찾아와도 기억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것. 맞아요. 우리의 영혼은 늘 함께였어요. 내가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은별이 우리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분홍 손수건을 함께 들고요. 최 여사가 멀리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됐네. 이제야.
내가 죄인이었어.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김경비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사랑이 이긴 거예요. 모든 걸 이긴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분홍 손수건은 이제 우리 가게 벽에 액자로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봐요. 저게 뭐예요? 은별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증거예요. 25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이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을 되찾았다. 아니, 사랑을 되찾았다. 부부는 정말 영혼의 동반자다. 운명이 우릴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다. 성우, 나 그리고 은별. 제가 고이 간직했던 낡은 분홍 손수건이 우리를 지켜줬다. 진실된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이로써 25년간의 기다림과 고난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그렸습니다. 제가 고이 간직한 낡은 분홍 손수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혼의 약속이었고 치매조차 이길 수 없었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시면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넘쳐 흘러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